네, 로블록스로 얼음땡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최소 3명의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누르면 5초 후에 게임이 시작됩니다. 술래는 몽둥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프리즈 버튼을 눌러 얼음을 할 수 있습니다. 얼음이 되면 움직일 수 없고 주위에 얼음이 생깁니다. 술래가 얼음을 한 플레이어에게 몽둥이질을 해도 술래가 안 바뀌지만 일반 플레이어에게 몽둥이질을 하면 술래가 바뀝니다. 그리고 일반 플레이어가 얼음을 한 플레이어에게 다가가면 얼음이 사라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. 만약 술래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가 얼음을 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되고 다시 로비로 돌아가서 게임이 시작되기까지 기다립니다. 술래가 바뀌었을 때는 밸런스를 위해서 5초간 움직일 수 없게 설정해 놨습니다. 보시다시피 술래가 이겼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탐색기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중에 스타터 GUI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각 접속자, 즉 클라이언트들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버튼이나 플레이 버튼 같은 것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여기 메인 GUI를 enabled를 눌렀을 때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? 일단 다시 enabled를 false로 하겠습니다.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freeze라는 것이 있고 이 freeze 안에 텍스트 버튼이 있고 이 텍스트 버튼 안에는 freeze라는 로컬 스크립트가 있습니다. 여기 이 텍스트 버튼이라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이 버튼이고 이 버튼과 관련된 코드, 그 스크립트가 이 로컬 스크립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. 이 로컬 스크립트라는 것이 서버에서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코드입니다. 그래서 클릭 같은 이벤트를 듣고 있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freeze의 로컬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game.replicated storage wait for child freeze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탐색기에 접근하려면 일단 게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game.replicated storage라고 하면은 이 탐색기 안에 있는 replicated storage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 freeze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서 이 wait for child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replicated storage.freeze라고 해도 되지만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이 이 replicated storage가 완전히 로드되기 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wait for child라고 하면은 오류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 또 이 버튼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스크립트의 페런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스크립트가 지금 텍스트 버튼 안에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 요소가 되고 이 텍스트 버튼은 이 스크립트의 부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입장에서 이 버튼에 접근하려면 script.parent라고 해야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 replicated storage라는 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폴더 같은 겁니다. 그래서 리모트 이벤트 같은 것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 리모트 이벤트가 뭐냐면은 특정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게 혹은 서버에서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얼음땡이기 때문에 만약 이 플레이어가 이 freeze라는 버튼을 클릭했다 라는 이벤트를 서버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. 그럼 서버에서는 그 이벤트를 바탕으로 그 플레이어에게 얼음을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. 일단 그리고 얼음이 이 캐릭터가 현재 얼음이 있으면은 얼음을 만들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캐릭터 안에 아이스라는 것이 있지 않을 때에만 이 프리즈 이벤트를 서버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. 이 캐릭터라는 것은 이 플레이어로부터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플레이어는 game.players.localplayer로 접근이 가능하고 실제 플레이어가 화면에 보여지는 캐릭터는 player.character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버튼에 이 클릭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 왼쪽 마우스를 마우스 버튼 1 클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버튼에 마우스 버튼 1이 클릭되면은 이 콜백 함수를 연결해 줍니다. 그래서 연결해 줄 때 이렇게 커넥트라고 쓰게 됩니다.
이렇게 됐을 때는 이 버튼을 마우스 버튼 1로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서버 쪽에서 그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생긴 것은 로컬 스크립트가 아니라 스크립트입니다. 실제로 이렇게 새로 추가하는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스크립트라는 게 있고 또 로컬 스크립트라는 것이 있는데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코드는 이 스크립트라는 파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벤트 핸들링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freeze 이벤트가 game.replicated storage에서 wait for child freeze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서버 쪽에서 만약 이 freeze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또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실행될 함수를 connect로 연결해 놨습니다. 그래서 죄송합니다. 이 리모트 이벤트가 어디서 실행되는지,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지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.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버 쪽 코드에서는 이 플레이어라는 매개 변수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캐릭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player.캐릭터 그리고 캐릭터에는 휴머노이드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가 이 캐릭터가 인간적인 그런 건데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워크 스피드나 점프 파워 같은 속성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워크 스피드를 0, 점프 파워를 0으로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아이스 클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이 아이스가 어디에 있냐면 이 아이스 또한 레플리케이티드 스토리지에 있습니다. 이 아이스라는 것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플레이어를 감싸고 있는 어떤 투명해 보이는 그런 박스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지금 레플리케이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려면 이것을 복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복사를 해서 이 아이스 클론을 이 해당하는 캐릭터 아래에 넣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아이스 클론의 이 C 프레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위치를 또 캐릭터에는 휴머노이드 루트 파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몸통입니다. 몸통. 그래서 이 캐릭터의 몸통의 위치와 똑같이 만듭니다. 그리고 웰드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두 가지 파트를 합쳐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캐릭터 휴머노이드 루트 파트랑 이 아이스 클론을 합쳐줍니다. 이렇게 했을 때 그 캐릭터가 프리즈 버튼을 눌렀을 때 딱 그 얼음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또한 이 얼음에는 이 커넥션 이벤트를 이 터치드 이벤트를 또 추가해야 됩니다. 이게 뭐냐면은 그 술래가 아닌 다른 플레이어가 얼음을 터치했을 때 그 얼음이 없어지고 그 원래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아이스 클론이 터치되어 있을 때 또 실행되는 함수를 커넥트로 연결해 줍니다. 그 터치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other part라는 매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. 그게 뭐냐면 이 아이스 박스가 있을 때 실제로 터치를 하는 것은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의 손이나 몸통, 발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 터치를 한 것에 대한 이 other part의 페런트가 터치를 한 캐릭터가 됩니다. 근데 이 터치한 캐릭터가 지금 현재 플레이어와 달라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 그리고 그 터치한 캐릭터로부터 그 캐릭터의 주인인 플레이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game.players에서 get player from character를 하게 되면은 플레이어를 알아낼 수 있게 되고 만약 이 플레이어가 여기 또 runner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실행됐을 때 술래에게는 태거라는 태거를 주게 되고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runner라는 태거를 제가 주기로 설정을 해놨습니다.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 runner일 경우에는 이 아이스 클론이 없어지고 또 이 터치 이벤트까지 없애줍니다. 그리고 다시 이 캐릭터가 움직이고 점프할 수 있게끔 휴머노이드의 워크 스피드와 점프 파워를 원래대로 되돌려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지금 weight 0.1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그리고 이 터치드에 관련된 게 뭐냐면 이 터치 이벤트는 그 파트와 파트끼리 닿는 순간 발생하는데 이게 한 번에 수십 번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터치가 안 돼 있을 때만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 weight을 넣어주면 수십 번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. 자, 한번 너무 설명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. 한번 직접 플레이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
네,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고 이 프리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얼음이 생겨서 저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점프는 훨씬 높이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점프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.